预定会面时间到了，彭斯迟迟没现身，文在寅等到打瞌睡，双唇紧闭，眉头深锁。这一幕被在场的美国记者偷偷拍下来。中国媒体加上配乐，这画面看起来更逗趣。直到彭斯进场，文在寅才突然惊醒。被媒体抓包的模样实在有够糗。其实彭斯迟到15分钟还不算太夸张。대화의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4 용지 메모를 참고하며 모두 발언을 합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특사로 온 펜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환담 때도 A4 용지 메모를 참고해 발언했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 태도를 모 일간지에서 칼럼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짧은 모두 발언을 외우지 못하는 건 문제이고 지도자 권위와 자질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great to see you all. You're great Americans. 1,000 points of light. 1,000 points of light. 1,000 points of light. Light, light. Thousands of light. Light, light. Thousands of light. Which nobody has really figured out. 촛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And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Hasn't that been exciting? 촛불 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촛불처럼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촛불 혁명의 풍경을 촛불 혁명이야말로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 촛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And when I was in Asia, I spoke to a couple of the countries about it, and they look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That means they know they're getting away with murder and...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워싱턴 회담 이후에 8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언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대통령님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그리고 미국 간의 대화와 제2차 미국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또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통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우리 한미 간의 교육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더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런 오찬 행사가 열린 바 있었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즉석 퀴즈. 대역의 이름은? 제 아내가 우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제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이 시국에 짜파구리 싫어하냐. 전 국민이 불안해했던 하루입니다. 미리 정해진 축하 일정이었다고 이해하려 해도 유유자적 짜파구리 먹을 때입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기업인들이 북한 갔을 때 예. 이성권입니까? 냉면 이게 목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데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짜파구리가 지금 이게 넘어가시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옛날에 세월호 때 있죠. 그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 있잖아요. 이걸 이게 먹은 걸로 경질될 정도로 아하. 이런 이게 위기 상황에 컵라면을 어떻게 먹느냐 예.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어제 그 모임은요. 당연히 이제 연기나 취소 이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어제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최초로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이 중요한 시국에 저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가 돼야 됐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정숙 영부인 있잖아요. 예. 이분이 너무 이제 파한대소하는 모습 있죠. 예. 그 사진도 이게 공개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제 지금 국가적 대위기 상황인데 너무 이게 파한대소하는 게 국민의 정서와 맞는가 이런 이제 상당히 일부 비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인데, 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박 장관이 그제 했던 발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제 한 언론사 인터뷰를 나가서 대구 경북 지역 이제 지역 감염 상황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지역 감염이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설 교수님.
그 지역 전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러한 그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실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구를 비롯한 몇몇 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예견했던 바라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방 그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 전파 시기가 올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부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가 그제 발언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가 어려우니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외부 식당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지라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박능우 장관은 보세요. 지역사회 전파가 오리라는 걸 예측하고 있고 이미 지금 전파가 시작됐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여러분들 외부에 나가서 식사 좀 하세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 식사하다가 혹시나 많은 국민들이 감염되지는 않을까라는 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걸까? 박능우 장관의 얘기는 뭐고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는 무엇이? 뭐 이런 의문. 우리 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감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예측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9번째 환자가 나타나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 예. 대구와 같이 또는 지금과 같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더라도 한두 명 나타나고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WHO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관리 가능한 매니지어블 형태로 나타날 거다. 이런 인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와서 저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뒤집어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상황을 항상 가장 나쁜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되고 예. 가장 나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대비책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런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명 고구마. 방금 문제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공천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말이 어눌한 거하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문제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이 어눌해도 문제명이라고 실수로 발언했다는 건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의원의 보좌관이 SNS 올리면서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대략 보면 저 세월호 방명록에 원래 2014년 4월 16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2017년 4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방송 출연 중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문제명이라고 실수로 발언했다는 건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말투가 약간 어눌하잖아요. 약간 어눌한 그 말투로 그러니까 말주변이 아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실수를 아마도 또 꼬집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뭐 사진에 뭐 약간 그런 의혹이 드는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토론회 때 사다리 타는데 사실 사다리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 좀 우왕좌왕하고 막 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SNS에서 뭐 희화하면서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 의원의 보좌관이 SNS에 올렸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말이 어눌한 거하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문제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이 어눌해도 자기 단순 실수일 수 있고요. 단순 실수로 이름을 실수합니까? 대선 주자는 그래서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예, 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말씀인가요?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이 제주시 국방공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제주시 국방공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이 만 23세.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국 선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실 수 있는지. 지금 국민들 지금 국민들의 어떤 상실감, 그리고 자괴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국민들께 깊이 위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사이다, 그다음에 문재명 고구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문재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방금 문재명이라고 하신 건. 그렇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성평등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첫해 민정수석한테 국방위 상했습니다. 저한테 있을 때 한 10개 딱 인거랑 들어오는 문재인 아세메이 기념사진 불참 논란. 아세메 많은 정상들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네요. 네, 여기에 문재인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왜 빠졌냐? 네? 청와대 해명은 엘리베이터가 지연되어 늦었다. 엘리베이터가 기다리면 오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무슨 지하철도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뭐죠 이거? 하여튼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왜 단체 사진에 불참했나? 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시 30분에는요 건물 9층에서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35분 5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 총리와 또 추가 회담을 또 했네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는데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바쁘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서 할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9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후에 진행되는 리트리트 세션, 이게 있는 거죠. 사진 촬영 후에 가려고 했는데 이 늦어지니까 9층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리트리트 세션에 발표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관련 발표 자료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이고 사진이 하나 떴네. 9층 복도 간이 의자에서 연설문을 보고 있는 문재인. 하여튼 주최 측이 의자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VIP를 위한. 9층엔 저런 의자. 뭐죠? 이 왕따인가?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구석에서 혼자 팍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쨌건 이것까지 저희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 의자가 없다고 하잖아. 의자가. 주최 측도 참 불성실해. 참. 어쨌건 계속 볼까요? 그런데 1시 30분 주최 측이 단체 사진 촬영 시작 공지를 알렸습니다. 외국 정상들은 5층에서 1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왜 혼자 9층 갔지? 아니, 5층에서 저거 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 아우, 얘기하다가. 아, 보고 있다. 메이 총리.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마크롱. 오랜만이야. 엊그저께 봤는데 참 맛있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혼자 9층 간 거야. 그래서 맞아. 혼자 간 거 아니야, 이거? 다 내려왔으면은 다 맵사람이 늦어서 아마 촬영을 못했겠지? 근데 문제는 하여튼 어쨌건요. 9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다가 지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9층에서 내려오면 오래 걸리니까 늦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층에서 서 있고 9층에서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 뭐 쇼핑센터 가면 또 아니면 건물 들어가면 5층에 서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9층에서 눌렀어요. 5층에서도 누르고 정상들은 내려갔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5층에 올라갔다가 다 탔습니까? 내려갑니까? 9층까지 가는 거예요. 9층에서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5층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뭐 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들, 해명이. 예? 청와대 해명이 정말 황당한 거예요. 다른 언론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9층에 있었으니까 늦게 내려왔구나. 이렇게 다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핑센터. 네, G20 정상회의처럼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행사에서는 사진 한 장에도 민감한 역학관계와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곤 하죠. G20 정상들의 기념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줄 맨 끝에 섰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장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념사진 촬영에 나선 G20 정상들. 맨 앞줄 중앙엔 개최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섰습니다. 지난해 개최국 중국 시진핑 주석과 내년 개최국 아르헨티나 마크리 대통령이 양 옆입니다. 그 양쪽으로는 대통령 재임 기간 순입니다. 그래서 최근 취임에 이제 2달째인 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양쪽 끝입니다. 주로 가운데였던 미국 대통령도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끝에서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뒷줄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 직함을 가진 정상들이고 그 뒤로는 국제기구 수장들입니다. 어느 나라도 불만을 가지거나 섭섭해하지 않도록 미리 이런 기준이 정해졌지만 AP통신은 나토 정상회의 때 다른 나라 대통령을 밀치고 앞에 나섰던 트럼프가 이번엔 그럴 수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다음 날 콘서트 관람 때는 반대로 이른바 신참 대통령들이 앞줄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기후변화 등 여러 현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두 정상은 마치 방금 싸운 연인처럼 울고 있는 여성과 어쩔 줄 몰라 난감해하는 남성의 모습으로 찍혔습니다. 역시 트럼프와 기싸움 중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남성의 변명에 마뜩찮은 여성의 남동생 같은 분위기입니다. 독일과 영국, 두 여성 정상의 뚜렷한 색깔 대조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대립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영국 메이 총리는 사진 촬영 전에도 찍힌 사진 속에서도 트럼프를 챙겨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신들은 순간적으로 포착된 한 컷 사진에서도 국제 정세와 역학관계를 엿볼 수 있다며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Finalizada la foto fotográfica oficial del señor presidente de la Nación Argentina, Mauricio Macri, con los representantes de los países invitados y organismos internacionales. Damos por concluido. 도타치! 어이! 와! 왜 그래? 사람 커? 하나를 좀 잡아봐. 우리 경호 어디 있어? 우리 경호! 경호 어디 있어? 경호! 아이씨! 우리 경호! 스톱! 스톱! 진짜! 이 같은 홀대 논란은 급기야 오늘 불미스러운 일까지 더해져서 폭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단순히 우발적 사고로 볼 수만은 없는 정황들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취재하던 우리 청와대 기자단을 중국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매일경제 사진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쓰러진 기자를 구두발로 차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청와대 행정관들이 말려봤지만 소용없었고 해당 기자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중국 경호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여 분 전에도 한국일보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도 중국 공안이 취재를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기자단이 취재를 거부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국 관영 매체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의 한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 논조를 맹비난한 직후에 잇따라 벌어진 일이란 점이 주목됩니다. 韩国媒体也这么做，这相当于他们朝韩国国家利益的大门踢乌龙球。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매우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갑자기 막아섭니다. 취재 비표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매일경제 사진 기자와 중국 경호원들 간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중국 경호원 10여 명이 갑자기 몰려와 해당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집단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땅에 넘어진 기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항의하는 한국일보 소속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다친 사진기자 2명은 대통령 의료진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베이징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문제의 경호원들은 중국 현지 보안업체 소속으로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가 비용을 냈지만 지휘 관리 책임은 중국 공안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승호입니다. 네, 정상 외교에서는 식사도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당국자가 아닌 우리 측 인사들과 자주 식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획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찬과 오찬을 외부 일정 없이 혼밥한 뒤 5시께 리커창 총리와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 총리는 당초 베이징에 없다며 청와대 오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베이징에서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때문에 홀대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 행보의 하나로 시장 식당에서 꽈배기 조찬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식당에서 국빈을 안내하는 중국 당국자조차 없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는 실용 외교라고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외교에 관해서는 무슨 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년에 문재인 정부 3년차 맞아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어떤 것인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준비한 거에 비해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 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그냥 마이크 드셨으니까. 그거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안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김건욱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 그리고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쿵시안유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차관보급인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땐 장관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땐 그보다 높은 이 부총리급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의전격이 떨어집니다. 어제는 문 대통령이 현지 서민식당을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홀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 저녁부터 둘째 날 아침과 점심 식사까지 중국 측의 인사 없이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초대한 손님을 세 끼나 알아서 먹도록 내버려두는 게 외교 혼밥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올 만하죠.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공부를 하려고 따로 일정을 잡지 않고 비워놓은 것이라며 홀대론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인 건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입니다. 악수하면서 문 대통령이 툭툭툭 팔을 치자 본인도 툭 하고 치죠. 지난 7월 독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친분의 표시일까, 외교적 결례일까, 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반면 홀대론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서민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했었죠. 이건 쌀국수 외교고 우리 대통령이 현지 서민식당을 찾은 건 홀대냐는 얘기입니다. 마침 또 주제가 이산가족이라고 하니 적절한 시기에 좋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서울 간에 열 몇 시간씩 차가 막혀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향을 찾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이라는 것도 없고, 있어도 못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도 없고, 뭐 외갓집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이제 잃어버린 고향, 우리 부모님들로서는 말하자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런 것을 이제 더 그리게 되는 계기가 되죠. 메르디스 빅토리호. 네. 군함이 아니고 일반 화물선인데 그때 미군에게 용선이 돼가지고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배인데 그 전쟁 물자를 버리고 그 빈 화물창에 피난민들을 가득 싣고 온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불과 40명 채 되지 않는 그런 배였는데 거기에 14,000명의 피난민이 이렇게 가득 타고 내려갔으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12월이었죠. 12월 23일 날 흥남에서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즈음. 크리스마스 날 거제도에 도착했거든요.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 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잊혀진 전투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그다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전투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덕분에 또 10만 명 가까운 피난민들이 목숨을 구했고, 그 속에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행사 장면을
그때 미군 부대가 미 해병 1사단이었는데 미 해병대가 생중계로 행사와 연설 내용을 다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맙다고 하고 감명 깊었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25일 날 그 장성포항에서 이제 배를 내리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새파랗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에서는 눈 때문에 세상이 온통 새하였는데 거제도는 이게 남쪽 섬지역이어서 이게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가 많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보리밭도 주고 하니 이 가난이 별로 이제 창피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했으니까요. 뭐 대부분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이 특별히 뭐 창피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 당시 성당에서 이제 배급을 주는 뭐 강냉이 가루 뭐 이런 거 이제 받아와서 그런 것을 강냉이 죽을 끓인다거나 또는 밀가루면 뭐 수제비를 해 먹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끼니를 고지책을 할 때니까 그거는 이제 배급할 때면 제가 이제 꼬만데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우리 세대가 깨끗한 시절이에요. 뭐 저만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깨끗한 것은 아니고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 쪽 이렇게 상봉 신청은 순서가 오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았고 이모님이 북쪽에서 신청한 게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후속으로 뭐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헤어진 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워낙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와 이제 오는 것은 어렵죠. 지금 같은 상봉 행사가 1년에 한두 번씩 되는 시기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번씩 100명씩 또는 200명씩 이렇게 상봉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이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지금 이산이 지금 이제 70년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 가족들의 한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 가족들의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도주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도 더 늘려나가고 또 상시적인 상봉 또는 과상 상봉, 고향 방문, 성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 가족 여러분 꼭
희망 가져주시고 정부의 뜻에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산가족 계속 만나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니 적절한 시기에 좋은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서울 간에 열 몇 시간씩 차가 막혀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고향을 찾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찾아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이라는 곳도 없고, 있어도 못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도 없고, 뭐 외갓집이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이 되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이제 잃어버린 고향, 우리 부모님들로서는 말하자면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런 것을 이제 더 그리게 되는 기회가 되죠. 오늘 알게 됐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네. 12월 23일 날 흥남에서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즈음. 크리스마스 날 그 제도에 도착했거든요.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진호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군인들만 철수하지 않고 그 많은 피난민들을 북한에서 탈출시켜준 미군의 인류애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이 세계전쟁 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인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잊혀진 전투가 됐거든요.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 찾아가서 참배하고, 그다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전투였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덕분에 또 10만 명 가까운 피난민들이 목숨을 구했고, 그 속에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 행사 장면을 그때 미군 부대가 그 미 해병 1사단이었는데 미 해병대가 생중계로 행사와 연설 내용을 다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고맙다고 하고 감명 깊었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25일 날 그 장선포항에서 이제 배를 내리는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새파랗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에서는 눈 때문에 세상이 온통 새하였는데 거제도는 이게 남쪽 섬 지역이어서 이렇게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수가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보리밭도 풀고 하니 이 가난이 별로 이제 창피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난했으니까요. 뭐 대부분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이 특별히 뭐 창피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 당시 성당에서 이제 배급을 주는 뭐 강냉이 가루 뭐 이런 거 이제 받아와서 그런 것을 강냉이 죽을 끓인다거나 또는 밀가루면 뭐 수제비를 해 먹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끼니를 구구지책을 할 때니까 그거는 이제 배급할 때면 제가 이제 꼬만데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우리 세대가 깨끗한 시절이에요. 뭐 저만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은 아니고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 이제 남한 천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 그래서 도망을 못 가셨다는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우리 쪽 이렇게 상봉 신청은 순서가 오지 않았고 한 번도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았고 이모님이 북쪽에서 신청한 게 그게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후속으로 뭐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헤어진 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워낙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와 이제 오는 것은 어렵죠. 지금 같은 상봉 행사가 1년에 한두 번씩 되는 시기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개방되지 않으면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이모님은 만나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번씩 100명씩 또는 200명씩 이렇게 상봉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이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지금 이산이 지금 이제 70년인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산 가족들의 한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 가족들의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도주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봉 행사도 더 늘려나가고 또 상시적인 상봉 또는 과상 상봉, 고향 방문, 성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 가족 여러분 꼭 희망 가져주시고 정부의 뜻에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산 가족 계속 만나야 합니다.